오늘의 처음 뉴스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북가주에서 경찰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유사한 목과 상처를 눌려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비화되어 전 미국을 시위의 회오리 바람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 동쪽 갤러미다 카운티 한 공원에서 히스패닉계 남성 마리오 곤잘레스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질식사했다고 보도하며 당시 경관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곤잘레스가 연행을 거부하자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관들은 그를 땅에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경관 1명은 팔꿈치로 곤잘레스의 목과 무릎으로 어깨를 눌렀다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경관이 소지한 보디캠에 의해 확인됐으며 동료 경관 1명도 어깨를 누르는데 힘을 보탰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압이 약 5분가량 계속된 뒤 곤잘레스는 의식을 잃었고 곧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의 진압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AP통신이 입수한 경찰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엘러미다 카운티 경관 2명은 공원에서 비틀거리는 곤잘레스에게 다가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곤잘레스는 대답과 수갑을 거부하자 경관 2명이 강제로 곤잘레스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목과 상체를 누르며 동시에 경관 1명은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 우리랑 싸우려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곤잘레스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외치고 난 후 약 5분 뒤 곤잘레스가 정신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경관 3명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이에 여의치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곤잘레스는 곧 숨을 거두었으며 병원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엘러미다 지역 검시국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엘러미다 셰리프국은 해당 경관 3명을 임시 유급 정직시키고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경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 2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우즈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발의 의지에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 이후 우즈는 여러 차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사진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진 속 우즈는 반려견과 함께 찍은 모습으로 수염을 길게 길렀고 오른 다리에 보조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만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쯤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B80을 몰고 가다 전복 사고를 냈었습니다. 우즈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이동해 회복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경찰은 사고 원인을 과속 때문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우즈가 운전한 차량은 로컬에서 규정 속도인 45마일을 훨씬 넘은 사고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까지 속도를 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이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방송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 프로골퍼 박세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24일 박세리는 지난 21일 방송을 함께 진행한 배우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자발적 검사를 했고 이날 오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세리는 지난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네이버 나우 세리자베스의 게스트로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손준호와 밀접 접촉했다고 전합니다. 손준호는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박세리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모든 스태프 및 접촉자 등은 즉시 검사를 진행했거나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사는 일요일에 화성 헬리콥터의 세 번째 성공적인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승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나사제트 추진 연구소는 일요일 아침 트윗을 통해 이 헬리콥터가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는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선언하며 성공적인 비행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헬리콥터는 화성과 그 이상의 미래 임무에 항공 차원을 추가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나사는 발표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목요일 새벽 1시 31분에 두 번째 비행의 고도에 맞춰 164피트 상승하여 초속 6.6피트의 최고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비행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었지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워싱턴 DC의 나사 본부에서 화성 헬리콥터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브 나버리는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목요일의 비행은 51초 동안 지속되었고 월요일의 첫 시험보다 6피트 더 높이 날았다고 밝혔습니다. 독창성은 2주 이상의 작업이 예약된 기술 시연입니다. 나사는 결국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한계를 시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화성에서 온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인기니티에 설치된 카메라들의 분야별 목적을 시험했고, 나사는 인기니티 팀이 더 많은 사진을 찍도록 지시함으로써 헬기의 최대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거리에서 카메라 작동 알고리즘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고 헬리콥터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미미 아웅이 말했습니다. 시험실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탐사선 임무는 화성의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암석 표본을 채취하는 등 주요 목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